유명한 정치인, 공직자, 연예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연인과 공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신문 보도와 방송 보도를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16년 통치 메르켈 자연인으로 쉬겠다더니 베를린의 사무실 연합뉴스TV 올해 12월 10일 날 보도고요. 대구 당선부터 자연인까지 제1야당 공격수 곽상도 노컷뉴스 11월 19일 날 뽑힌 제목입니다. 자연인 윤석열 반기면서도 머뭇거리는 국민의힘 한국일보 3월 4일자 보도된 내용이고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연인 조국 총선 출마 서울대 복직 매일경제 10월 14일 날 제목이고요. 이제 자연인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현재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장인가요? 역시 올해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물러나면서 한 말입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뜻이죠. 홍준표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돌려보내야. 이것을 KBS가 17년 8월 27일 날 보도했던 거고요.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자연인이란 말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로 쓴 단어일까요?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자연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상적 용어로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 두 번째는 이제 법률 용어인데요.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이렇게 법률 용어와 비법률 용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구체적으로 다른 반대말과 같이 엮어보면 이해가 더 쉽겠죠. 자, 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 교양 프로그램 아시죠? 두 코미디언이 나와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회를 떠나서 이 문명 문화를 떠나서 혼자서 뭐 또는 혼자 안 살 수도 있겠죠.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뭐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찍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죠. 자연인은 뭐겠습니까? 반대말은 사회인, 사회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회인, 그 다음에 문화와 문명을 지척에서 두고서 그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반대말은 사회인이나 문화인이나 문명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용어로는 두 번째 그 법률 용어요. 거기에서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법인이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법인격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법인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나 사단 같은 것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사람이 아닌데 말하자면 그 인격체라든가 뭐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거죠. 그것을 이제 법인이라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법인을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그렇죠. 그러면 자연이라는 것은 역시 또 하나의 법인격체인데 이것은 인간이 인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나면서부터 법인격이 부여된 생활체 유기체죠. 그걸 또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법인에 반대되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앞에 사회인, 문화인, 문명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인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가져온 한 컷인데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MC가요.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자연인이 되겠죠. 문화, 문명, 사회를 떠나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로 산이 이제 자연을 귀의하는 사람들 주로 산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산을 이제 주로 이제 찍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연인이 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 그래서 사회를 떠납니다. 사회란 것은 두 사람 이상에 모여서 사는
공동체잖아요. 그다음 인간들이 문화나 문명의 환멸을 느낀 사람, 뭐 생태주의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환경보호 관련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문명의 환멸을 느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병을 치유하려고 잠시입니다. 자연의 힘을 빌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자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잠시 치유하러 가는 병원 가듯이 간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고 산속을 도피한 사람, 자연을 귀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잠시 이런 도피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부류를 주로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럼 앞에서 예를 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치인의 공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연예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의 환멸을 느꼈나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떠나는가요? 뭐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그림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도시를 떠나서 문화 문명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 때 자연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고 그때에서 우리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또는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말입니다. 공직사회나 연예계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뭐 아니면 공직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러나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합해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공인과 자연인이 마치 반대말로 들리잖아요. 공인으로서 죄송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죠? 반대말처럼 들려요. 왼쪽에 사진 위에는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벤이죠. 밑에 공은 이 공인할 때 공은 그 공이 아니고 스포츠맨을 상징하기 위해서 농구공을 가져온 겁니다. 자연인을 문화인의 반대말로서 미문명이라는 말로 썼다면 아니면 미문명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뭐 이것도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원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을 표명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한다면 원시인, 미문명인, 원시인이라는 의미로 자연인을 썼다면 사전에도 그렇게 등재되지 않았지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 그죠?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어떤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원시인에 가까운 거잖아요. 안일 밑자 써갖고 미문명인. 그럼 돌아간다는 말을 썼으니까 문화 문명이 발전한 게 저런 상태로 돌아간다. 원시인으로 돌아간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이것을 원시인으로 돌아간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만약에 제3자가 그런 식으로 썼다면 이건 오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운유적입니다. 그죠? 실제로 누구와 누구는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문명화되지 못한 원시적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른바 모렴치한 그런 후한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뭐 이제 연예계를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죄를 뉘우쳐 얘기한다면 그것을 보고서 뉘우치지 않았으면 더 그렇겠죠. 잠시 눈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면 제3자가 그것을 보고 비유해서 저 원시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원시인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자연인으로 회귀하려 한다라고 쓴다면 그거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물러날 때 하는 말은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공직에서 떠났으면서 하는 말, 공직에 있는 사람의 반대말, 공직자, 관인이라는 말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말은 등재가 안 돼 있지만 곳에는 관인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표현한다면 관인이나 공직자에 반대되는 사람은 민간인이죠. 자, 그러면은 굳이 공인이나 민간인까지 얘기하지 공인이나 공직자나 관인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공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다면은 공인이 아니고 아니라면은 사인으로 돌아간다 해야죠. 공직에서 물러날 때는 민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민간인으로 사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어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라는 것은 또 역시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관리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인은 뭡니까? 역시 사전을 빌려보면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 용어로서 자연인을 정리하자면 자연인은 사회인, 문화인, 문명인의 반대말이다. 그 다음에 공인은 사인과 반대되는 말이다. 관인, 공직자에 반대되는 말은 민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정치인은 공직자일까요? 공인일까요? 자, 정당은 국가기구가 아니죠. 정치 활동을 하지만 공적 활동을 하지만 국가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다른 지자체 단체장이 되거나 여러 가지 뭐 공직으로 선출이 되지 않은 정당 활동가들은 그런 정당 정치인들은 관인이나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정당 자체는 민간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기구가 아니어서. 따라서 이들을 포괄적 의미에서 공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관인이나 공직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제 블로그에 글로 이제 써서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민간인 사인과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해서 대화체로 제가 써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덧붙여서 공인으로 자처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말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다른 낱말 뜻을 역시 고대사전을 펼쳐서 정리해봤습니다.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입니다. 이것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말 앞에 소개해드렸어요.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공인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서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공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적인 일은 또 도대체 또 뭔가 이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대사전에 역시 공적이라는 말을 참조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나 사회, 곧 공동체의 일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적이 되는 거겠죠. 사적, 개인적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또 관계되는 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죠. 관계되는이라는 말은 좀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공공성 정도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관계된다는 얘기니까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공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나 사회 공동체에 얼마나 관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적이라는 것은 꼭 관직이나 공직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로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인의 의미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치인, 공무원, 군인, 교육자 이런 사람들은 명실공히 공인입니다. 교육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사립학교에 근무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아니겠죠. 국립의 교육자들은 당연히 이제 공무원이고요. 그렇지 않고 사립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공공성을 띠고 있죠. 누가 교육을 공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영단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도 사립학교에 있는 교사, 교수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걸 바로 공공성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사회적 상규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사회적 상규에 비춰가지고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사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대학 교수까지 다 사립이건 공립이건 따지지 않고 이분들은 공인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거꾸로 공직자일지라도 때로는 공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능직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거야말로 사회적 어떤 그 영향력 정도
공공성의 정도 이런 것이 약하다면 뚜렷하게 어느 지점 몇 시간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공인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예인, 스포츠인은 그럼 어떨까요? 연예인과 스포츠인 공인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공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공인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사회적인 공적인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측정이 돼요. 그럼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회의 의식 수준과 관련됩니다. 연예계 스타나 유명 운동선수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 공인이다. 자, 그런데 그냥 영향이 아니에요. 그냥 영향이 아니고 공적인 영향. 그거 공적 영향을 미쳤을 때 공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연예계를 공공성을 띤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회의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연예인의 행동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사회의 구조나 질서 혹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사고나 영향에 독특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 구성원들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연예인을 심지어 롤 모델로 존경하기까지도 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인정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연예계를 공공성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사적 영역의 하나로 보고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런 사회에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그죠? 그냥 한 직업의 한 사람이에요. 인기가 있지만 그 인기라는 것이 사회 질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영역이라든가 뭐 이런 공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그것은 공적 영역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이 아니고 사적 영역이어서 하나의 인기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인기 자체가 공적 영역인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의 인기 있는 거하고 연예인의 인기 있는 것은 종류가 다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정치인의 인기는 공적이고 연예인의 인기는 공적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정치인의 인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인기가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공직자인 정치 정당활동가 이제 말고요. 자, 반면에 연예인의 인기는 연예인 자체가 공직자나 공무원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업으로 보면은 공적 영역도 아니고 따라서 공인이 아니라는 그 인기는 공공성이 없죠. 다만 이 연예인이 그 직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또는 연예계 자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존경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특정 연예인을 굉장히 존경의 대상으로 삼거나 실제로 그 사람의 인기가 사회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공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은 공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연예인들도 연예계를 떠날 때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정말 산소로 귀의한다면 그런 자연인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죠. 단순히 연예계를 떠난다 말도 이것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공인으로서 이런 말을 자체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걸 제3자가 공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나 스스로 저는 공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충분히 틀리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연예인의 경우에는 후자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되죠. 연예계를 떠납니다. 비연예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치인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를 떠날 때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자체로. 자, 그리고 사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공직을 떠난다는 것을 직접 언급할 때는 이제는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느 수준일까요? 그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